여러분 혹시 은퇴하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나요? 그럼 지금 이런 기분 아니신가요? 처음엔 정말 천국 같았죠. 알람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눈 뜨고 출근 준비에 쫓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말이에요. 저는 20년째 은퇴 적응을 돕는 관계 습관 코치 윤도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중 99%가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았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내가 뭘 했나 싶어진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가족들 눈치까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더 힘들어하세요. 30년 넘게 회사에서 부장님, 이사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다가 퇴직하는 순간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되어버리거든요. 집에서는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다고 눈치를 주고 자녀들은 아빠가 매일 집에 있는 걸 불편해해요. 제가 상담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직 전에는 자신이 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은퇴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간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 둘째는 할 일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 셋째는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은퇴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신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 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한 차이예요. 이 차이를 아시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실제로 제가 도움을 드린 분들이 모두 그렇게 변화하셨거든요. 혹시 지금 제 말에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제 지인 64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호님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깰 필요도 없고 지긋지긋한 회의나 보고서 작성도 없으니까요. 첫 한 달은 그야말로 신선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영화도 보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요. 김영호님은 이런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채널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오후에는 습관적으로 낮잠을 자고 저녁엔 또 TV를 보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가족과의 대화마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아내분과 자꾸 부딪히게 되고 이야기할 거리도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가 김영호님께 권해드린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한 줄, 자신이 오늘 의미 있게 한 일을 메모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단순하죠. 일기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줄만 적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TV만 봤는데 뭘 적느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고요. 설거지를 했다든지 화분에 물을 줬다든지 그런 것만 적어도 된다고 했어요. 단순했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영호님은 매일 밤 한 줄을 적기 위해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일은 뭘 해볼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성취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2달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김영호님이 동네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컴퓨터 수업도 신청하셨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으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영호님처럼 여러분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핵심 요소들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은퇴자들을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발견했어요. 출근이라는 일상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시간을 지휘할 주체가 없어집니다. 직장 다닐 때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나가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이런 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게 사라지면 시간이 무한정 늘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한국은퇴자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은퇴 6개월 이내에 시간 관리 실패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한 분들이 70%나 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62세 박재우 님도 그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늦잠 자는 게 너무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곧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자괴감에 빠지셨죠. 오후 3시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표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한 줄 기록으로 오늘의 중심 활동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책 한 챕터 읽기, 내일은 산책 30분 하기, 이런 식으로요. 너무 지나치게 빽빽한 계획표는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혹시 목적 없이 그냥 하루가 시작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일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꼭 직장에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뇌와 몸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우리 뇌와 몸의 사용처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율이 30%나 낮았다고 해요.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는 뜻이죠. 66세 이정수님은 퇴직 후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돈은 한 푼도 안 되지만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가시는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세요. 중요한 건 돈과 상관없이 몰입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거예요. 다만 보여주기식 허세 활동은 금세 지치니까 피하셔야 해요. 정말 자신이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이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통해 몰입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것도 없다면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 문제는 대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사회적 존중도 크게 달라져요. 직장에서는 부장님, 과장님 하며 대접받았는데 퇴직하는 순간 그냥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버리죠. 국내 노년 사회참여 연구에서 관계 축소와 존중 부족을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았어요. 생각해보세요. 30년 넘게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살다가 갑자기 투명인간 취급받으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65세 장영민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식충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집안일은 아내 몫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서로 불편한 거죠. 이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새롭게 세팅해야 해요. 칭찬과 고마운 표현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아내가 요리해주면 맛있다고 말하고 자녀들이 안부 물으면 고맙다고 표현하고요. 과거 지위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퇴직 전과 달라진 대우 때문에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네 번째는 취미 부재와 좁아진 관계망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취미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았으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특히 모임 중심의 취미는 금세 무너져요. 처음엔 동호회도 가입하고 여행도 다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지거든요. 사람들과 맞춰야 하는 스케줄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가 꼭 필요해요. 일본 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혼자 즐기는 취미가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다고 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과죠. 63세 최수자님은 목공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간단한 책꽂이부터 만들었는데 지금은 손자 장난감까지 만드신다고 해요. 일주일 내내 목공 수업 가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술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취미를 택하는 게 좋아요. 단순한 소모성 오락은 시간만 때우는 거라 공허감을 더 키울 수 있거든요. 뭔가 실력이 늘고 결과물이 나오는 취미가 자존감에도 도움이 돼요. 지금 여러분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어떤 걸 배워보고 싶으신지요? 마지막으로 기록과 계획 부재 문제입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면 시간은 사라지고 자존감도 함께 떨어져요. 직장 다닐 때는 업무 스케줄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구조화되어 있었는데 퇴직 후에는 그런 틀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국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매일 기록 습관을 가진 그룹은 삶의 만족도가 2배 높았다고 나왔어요. 기록이라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64세 김영호 님도 하루 한 줄 기록으로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셨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요. 월간 다이어리로 인생 지도를 그리고 매일 한 줄씩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만 보여주기식 꾸미기 기록은 오래 가지 않아요. 솔직하고 간단하게 적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하루를 기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으신지요? 이렇게 은퇴 후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5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건강한 은퇴를 만드는 실천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은퇴를 만드는 생활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론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본 방법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루 한 줄 기록으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기록은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 적는 게 아니라 생각을 현실로 끌어내는 훈련이에요. 머릿속에만 있던 하루 일과를 글자로 써서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실제로 뭔가를 했다는 실감이 나거든요. 중요한 건 단순한 사실보다 느낀 점을 함께 적어야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책했다고만 쓰지 말고 산책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무릎이 좀 아팠다거나 이런 느낌까지 같이 적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자기 전 3분만 투자해서 오늘의 의미 있는 순간을 한 줄로 메모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줄로 남길 만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요? 두 번째는 자기주도 취미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주도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취미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취미 말이에요. 기술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취미가 뇌와 감정을 안정시켜요. 처음엔 서툴러도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런 성장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활력을 줘요. 다만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소모형 취미는 피하셔야 해요. TV 보기나 게임 같은 건 순간적인 재미는 있지만 뭔가 남는 게 없어서 나중에 공허감만 더해져요. 목공, 글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이런 혼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한 달만 해보시면 분명히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으신지요? 세 번째는 일주일 계획에 몰입 활동 한 꼭지를 넣는 거예요. 하루 단위 계획은 너무 짧고 한 달 단위는 너무 길어요. 일주일이 딱 적당한 단위예요. 주간 단위 계획은 꿈과 일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면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일주일에 단 한 가지 몰입 활동만 정해서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새로운 요리법 익히기, 다음 주는 동네 한 바퀴 완전 탐방하기, 이런 식으로요. 몰입 활동이라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는 일이에요. 게임이나 TV처럼 수동적인 몰입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능동적인 몰입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으실까요? 네 번째는 정리 습관으로 삶의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정돈된 환경은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줘요. 주변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어수선해지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왕창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루에 다 정리하려고 하면 시작조차 어려워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하루 한 공간씩만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책상 위, 내일은 서랍 하나, 모레는 옷장 한 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쓰고 난 물건은 바로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만 해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당장 정리하고 싶은 공간이 있으신가요? 어디부터 시작하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으신지요? 다섯 번째는 수면 의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숙면은 은퇴 후 건강과 기분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늦은 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셔야 해요.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특히 유튜브나 뉴스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는 더욱 안 좋아요. 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몸의 감각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가슴, 팔, 머리까지 차례대로 힘을 빼면서 이완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숙면에 큰 도움이 돼요. 어젯밤 잠은 얼마나 편안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드셨는지요? 여섯 번째는 소소한 목표를 통한 성취감 만들기예요. 큰 목표도 좋지만 은퇴 후에는 작고 확실한 성취가 더 중요해요. 매일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걸음수 5,000보 채우기, 물 8잔 마시기, 뉴스 기사 3개 읽기, 이런 식으로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체크해 나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성취감이 쌓이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일주일에 하나씩은 조금 더 큰 목표도 세워보세요. 새로운 식당 가보기, 예전 동창 한 명 연락하기, 집 근처 산책로 새로 개발하기, 이런 것들이요. 삶의 작은 변화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세울 수 있는 작은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까지 달성할 수 있는 간단한 목표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무너지는 삶의 핵심 원인과 그것을 막는 실천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부터 짚어보죠.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여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무너져요. 하루 종일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내가 뭘 했나 싶어지는 거죠.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하루 한 줄 기록, 자기 주도 취미, 일주일 몰입 활동, 정리 습관, 수면 의식,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 삶의 체계를 세우는 거였어요. 특히 기록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김영호님 사례에서 보셨듯이 하루 한 줄 적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기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뭘 할까 생각하게 되고 작은 성취들을 놓치지 않게 돼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기술 중심 취미를 하나라도 만들어두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만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성장하는 재미까지 더해지면 삶의 활력이 훨씬 커져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잘못 관리하면 우울과 무력감에 빠져서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돼요. 가족들과도 소원해지고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자기다운 삶을 찾을 수 있어요. 매일 작은 성취를 쌓아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요. 제가 20년간 은퇴자 상담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게 있어요. 은퇴 후 행복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능력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의 차이에 있어요. 매일 기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취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 이런 작은 차이들이 1년, 2년 쌓이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릴게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오늘 밤 자기 전에 한 줄 기록을 남겨보시라는 겁니다.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봤다는 것만 적어도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종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을 한 줄로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기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일은 뭘 해볼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작은 변화지만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관계를 지켜내는 대화의 기술을 다루겠습니다. 가족, 친구,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외로움을 이기고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은퇴 후 관계의 변화로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가족들과는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요. 이런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당장 시작해 볼 만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